안녕하세요. 디지털 타임스 컬럼 북방문화와 맥을 잇다 시리즈의 네 번째 섹션 중앙아시아 과거를 넘어 미래로의 지필을 맡게 된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HK 연구교수 이광태입니다. 저는 이제 중앙아시아 과거를 넘어 미래로라는 제목으로 이제 8회 칼럼을 연재하게 되는데요. 중앙아시아의 역사가 생각보다 단순한 우리의 역사적인 원천, 시조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의 관념 체계를 형성하는데 좀 역할을 했다는 점을 저는 이번 칼럼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문화, 역사,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칼럼을 진행할까 합니다. 먼저 그 첫 번째 일화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칭기스칸, 그리고 그거보다는 조금 모르시지만 또 칭기스칸 못지않게 세계 정복자로 이렇게 잘 알려진 이제 티무르, 한국에서는 티무르고요. 외국에서는 아미르 티무르, 아미르를 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미르 티무르에 대해서 좀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리고 같이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부제는 파괴자냐 아니면 건설자냐 이렇게 제가 붙여봤는데요. 이야기는 사실은 이제 유럽 사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492년 아메리카 대륙, 신대륙을 발견한 우리 크리스토퍼 컬럼버스가 그 대서양을 횡단하는 내내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을 이용했다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마르코 폴로는 물론 몽골 제국에 자기 여행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미 15세기에 몽골 제국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몽골 제국이 무엇인가, 누가 지배했고 어떤 사람들이 살았는가에 대해서 이미 유럽사회에서 잘 알고 있었는데요. 특별히 이제 15, 16세기에는 르네상스 시대를 거치면서 그리스, 로마의 고전들이 에 대한 관심들이 다시 살아나는데 그게 많은 경우 이슬람의 아랍어로 번역되어 있는 그러한 많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쓴 그 철학적인 또 과학적인 그런 내용들이 유럽을 아랍어를 통해서 그 다음에 라틴어로 번역이 돼서 유럽에 유입이 됐고 또 16세기에는 오스만 투르크가 강성해지죠. 1529년이나 1685년 오스만 투르크의 비엔나 포위라고 하는 그 큰 사건 속에서 유럽인들이 점점 아시아 사회, 특별히 다양한 칭기스칸과 티무르에 관해서 쓰여진 그런 페르시아어 또는 아랍어로 된 그런 저작물들이 많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17세기가 되면 이슬람과 동양을 다룬 서적들이 대거 출간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좀 우리가 좀 주목해 봤으면 하는 거는 프랑스의 학자, 프랑스와 베티 들라크루아라고 하는 이분이 이제 1653년에 태어나셔서 1713년에 돌아가신 그러한 이제 학자신데요. 프랑스와 베티 들라크루아는 아버지가 아랍어 통역이셨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서 시리아, 페르시아, 오스만 투르크의 영토를 여행하면서 다양한 언어들, 아랍어, 페르시아어, 투르크어, 아르메니아어까지 습득을 하게 되고요. 이분이 이제 1710년에 아버지가 이제 쓰신 고대 몽골과 타타르 최초의 황제, 위대한 칭기스칸의 역사라고 하는 책을 이제 출판을 하게 되면서 유럽 세계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 후에 1722년이면 이제 베티 들라크루아와 사망하신 지 이제 9년이 지난 1727년에 유명한 페르시아 역사가죠. 샤라파틴 야즈디의 자파르나메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아미르 티무르에 관한 책입니다. 그 책을 이제 위대한 테메르랑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티무르 백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출간을 하게 되는데 이 두 번째 책이 굉장한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책들이 영어로 또 번역이 되고요. 1722년에는
전기가 1723년에는 자파르나마가 각각 영어로도 번역이 돼서 프랑스어, 영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알려지게 되는 것이죠. 이 베티 들라크루아의 영향이 지금까지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한테 칭기스칸을 아느냐 또는 아미르 티무르를 아느냐 그러면 잘 몰라요. 오히려 갱기스칸을 아느냐 또 타멀레인을 아느냐 이러면 알아듣습니다. 이 타멀레인, 갱기스칸 이런 것들이 그 아까 말씀드린 프랑스와 베티 들라크루아의 저작에 나온 표기법입니다. 갱기스칸은 프랑스어로 짱기스칸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되고요. 타멀레인은 페르시아어로 이 티무리 랑을 옮긴 것인데 그 뜻은 절름발이 티무르라는 뜻으로 정복자 티무르가 젊었을 때에 다리를 다쳐서 절름발이가 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그 사람의 별명이 이제 페르시아를 거쳐서 이제 뿌띠 들라클루아의 저작물을 통해서 프랑스어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용어들이 지금의 미국 사람들, 외국 사람들에게도 티무르는 타멀레인, 칭기스칸은 갱기스칸 이렇게 인식이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뿌띠 들라크루아뿐만이 아니고 그 이전에 설명드렸던 유럽에서의 많은 저작물들은 이러한 칭기스칸 또 아미르 티무르에 관해서 먼저 굉장한 파괴자로 인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97년에 프랑스 학자인 바르텔레미 데르블로라고 하는 사람이 쓴 동방의 도서관 혹은 세계 백과라고 하는 백과사전인데요. 여기에서 그 인용한 칭기스칸에 관한 설명은 주로 어떻게 몽골 군대가 메르브, 니샤푸르, 헤라트 같은 중앙아시아 또 중동의 도시들을 파괴했고 434만 명이 넘는 무슬림들을 죽였다 이런 내용들이 쓰여져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럽 사람들은 칭기스칸이 굉장한 파괴자였고 사륙자였구나. 또 1636년에는 이제 아미르 티무르에 관한 역사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이븐 아랍샤라고 시리아 출신의 무슬림이 쓴 티무르의 파괴라는 운명의 경이로움이란 책이 라틴어를 통해서 또 유럽사에 소개가 되는데요. 그 책에 주로 티무르가 어떻게 시리아 원정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이제 처형하고 죽였는지,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베티 들라크루아의 자파르나마의 프랑스 번역에서도 아미르 티무르가 10만 명의 인도 포로를 죽이고 7만 명의 머리로 두개골 탑을 쌓았다.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유럽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죠. 굉장한 사륙자, 또 굉장한 파괴자였구나. 이렇게 두 사람들을 인식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18세기의 계몽주의 시대에 들어와서 이미지가 극대화가 됩니다. 그래서 몽테스키에나 볼테르 같은 그러한 계몽주의 철학자들은 이러한 동방의 정복자들이 문명을 파괴하고 이런 것들의 이미지를 통해서 동양 사회를 재구성하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19세기에 인종우생학이라는 것이 발달이 돼서 인종들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설명에서도 우리 몽골로이드, 우리 동양의 얼굴을 가진 사람들은 칭기스칸, 아미르 티무르를 통해서 보니 굉장히 열등한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결함이 있고 사악하기까지 하다, 이런 평가가 붙게 되는데, 이러한 칭기스칸, 아미르 티무르의 파괴자, 그러한 사륙자의 이미지가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러한 파괴자의 이미지로 유럽 사람들이 인식을 했구나라고만 생각을 해왔었는데요. 2016년에, 그러니까 벌써 몇 년 됐죠? 미국의 잭 웨더포드라고 하는 분이 칭기스칸과 신을 향한 여정, 한국어판으로는 칭기스칸, 신 앞에 평등한 제국을 꿈꾸다라는 책을 쓰게 되는데, 그 책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 잭 웨더포드라고 하는 미국의 이 역사학자인데요. 이분이 조사를 하다 보니 미국의 역사에서 17세기에 이제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이 18세기에 독립을 하게 되죠. 그 독립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1691년에 프랑스의 여성 작가인 앤느 드 라로시 길렘이라는 분이 칭기스칸 타타르의 역사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는데, 이 책이 그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죠.
우리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워싱턴이 애장하는 애장서였다는 게 나중에 알려지게 되고요. 또 아까 설명드린 프랑스와 베티 들라크루아의 책 칭기스칸의 역사가 미국의 보스턴, 유럽에서 미국의 보스턴으로 수입이 되는데 이게 미국의 독립선언을 기초한 토마스 제퍼슨이 구입을 했다. 그리고 벤자민 프랭클린 같은 사람도 이 책을 다른 사람들한테 소개해주면서 심지어 필라델피아에서 미국 전역으로 우편 판매 같은 것을 했나 봐요. 그런 판매를 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으로 잭 웨더포드가 발견하고서는 주장한 것이 미국의 헌법 정신인 자유와 평화 공존이라는 것이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았느냐? 칭기스칸의 사상, 특히 몽골 제국의 종교 관여 정책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라는 주장을 잭 웨더포드가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읽으면서 굉장히 흥미롭기는 한데 진짜 사실이었을까? 약간 좀 증거가 더 많은 증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증거가 좀 부족하고요. 과연 실제 칭기스칸이 미국 독립선언서를 기초하는데 영감을 주었는지, 무엇보다 칭기스칸이 몽골 제국에서 이제 만들어낸 그 종교의 공존, 종교에 대한 다양한 종교에 대한 관용 이런 것들이 과연 미국 독립운동가들이 제대로 이해했는지 좀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칭기스칸이 결코 파괴자, 살육자로만 유럽이나 또는 이제 서구, 미국을 포함해서 독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구나. 오히려 건설하고 이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데 영향을 미쳤구나, 영감을 주었구나 라는 것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이 잭 웨더포드의 책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또 그러한 비슷한 예가 아미르 티무르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티무르가 이제 유럽에 소개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영국이 이제 인도를 식민 지배하면서부터인데요. 인도 무굴 제국을 창시한 바부르, 티무르의 후손이죠. 이제 바부르 남해를 포함해서 많은 무굴 제국의 군주들이 티무르 또 중앙아시아를 대해서 묘사하고 중앙아시아어인 차가타이어로 된 그런 기록들을 남기고 하게 되는데 그것들을 영국 사람들이 인도에 진출하면서 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 좀 영국 그 독자들한테 영향을 미친 것 중에 하나가 인도 무굴 제국의 전성기를 이끈 악바르 대제가 시기에 아부 탈립 후세인이라는 사람이 발견했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 혹자는 자기가 지어냈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 사람이 썼다고 하는 또는 발견해서 페르시아어로 번역했다고 하는 티무르 어록입니다. 자, 이 티무르 어록은 1780년에 영국에서 티무르의 민간 군사에 관한 명령집의 표본이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간이 되는데요. 이 책이 티무르에 대한 유럽인의 인식, 특히 영국인들의 인식을 확 바꿔놓습니다. 그전에는 파괴자, 두개골로 탑을 쌓는 사람, 이런 파괴자의 살육자의 이미지로서만 티무르 또는 태멀레인을 봤다고 한다면 이 책을 통해서 티무르의 군대에 굉장히 질서 정연한 규율이 있었고 그의 통치는 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법치에 가까웠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물론 이제 지금까지도 이 티무르 어록, 말푸자티 티무르라고 하는 이 책이 진짜냐 아니면 아까 설명드린 아부탈리 후세이니가 그냥 자기가 지어낸 것이냐에 대해서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책을 번역한 1780년대에 영국 사람들 그리고 18세기 초에 영국 사람들한테는 굉장한 티무르의 제국이 법에 의존한 것이 있고 함부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고 뭔가 법과 규율과 그런 거에 따라서 국가와 제국이 움직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의 기초를 해서 지금 이제 근래에는 이제 역사학자들은 칭기스칸의 몽골 제국, 티무르 제국이 단순한 파괴만이 아니고 굉장히 건설적인 역할을 했다. 특별히 세계 대개제국, 팍스 몽골리카라고 하죠. 그러한 것들로서 통해서 인류 문명 전체 차원의 동서 문화가 교류되고 또 세계 각지의 물적, 인적 자원들이 제국의 중심부에 모여서 혁신적인 것들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에 요즘은 이제 많은 역사학자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단순한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그 전에 유럽인들이 칭기스칸과 티무르를 파괴자와 살육자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건설자로 발견해냈을 때 그들이 그걸 통해서 영감을 받고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게 되고 미국이 독립을 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좀 중앙아시아의 역사, 이런 광활한 초원, 고도의 기술력을 갖춘 정주사회와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유목민들이 결합돼서 만든 그러한 중앙유라시아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재발견할 때 좀 우리가 한반도에 갇혀 있고 또 코로나 시대에 눌려 있고 이런 우리의 상상의 나래 또 생각의 한계를 벗어나서 좀 더 새로운 개척지, 새로운 영감의 원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봐 주시고 더 칼럼을 진행되는 과정에 좀 이런 중앙아시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그리고 미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